와, 코스피 대체 어디까지 오르는 거야? 주식 투자는 해야 할 것 같은데 벌써 많이 오른 주식을 사자니 손이 안 나가지? 걱정 마. 그래서 골디가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기업 3곳 딱 정리해왔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요즘 밤잠 설치며 고민하는 게 뭔지 알아? 바로 본격적인 AI 시대를 앞두고 24시간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어마어마한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까 하는 문제야. 챗 GPT 같은 인공지능에 질문 하나 할 때 필요한 전기가 구글 검색할 때보다 10배나 많이 들어. 그래서 남다른 안목과 통찰력을 가진 이 사업가들이 서둘러 수조 원의 돈을 투자하고 있는 미래 에너지 산업이 있어. 바로 핵융합 에너지를 이용한 인공태양 사업이야. 이게 얼마나 기대되는 미래 먹거리냐 하면 지난 12월 트럼프 대통령조차 핵융합 기술 기업인 TA 테크놀로지스와 트럼프 미디어를 합병해서 직접 핵융합 에너지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어. 무려 60억 달러, 원화로는 약 8조 8천억이 넘는 규모의 이 합병 발표로 나스닥에 상장된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는 하루에 42%나 폭등했지. 잠깐, 미국에서 인공태양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우리나라 기업들 주가가 들썩일까? 지금 전 세계 정부와 기업들이 빨리 인공태양을 연구해서 상용화를 시키려고 난리야. 그럴만도 하지. 지금의 원자력 발전은 핵을 쪼개며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라 위험하고 방사성 폐기물까지 골칫거리인데 인공태양은 핵에 간단히 수소를 융합시켜서 태양처럼 막강한 출력의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라 폭발이나 오염의 위험이 없어. 바닷물 속에 있는 단 1g의 수소로 석유 8톤 분량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전 세계가 원하는 궁극의 친환경 에너지지. 그런데 그거 알아? 벌써 10m 크기의 조그만 인공태양을 만들어서 48초라는 세계 최장 운전 기록을 세운 곳이 있다는 거? 맞아. 바로 자랑스럽게도 힘코리아의 인공태양 프로젝트인 K스타 이야기야. 지금 우리 기술을 배우고 사가려고 전 세계에서 난리야. 자, 그럼 세계 에너지 역사의 판을 바꾸는 대한민국의 인공태양 기술, 그 선두에 있는 대표 기업들, 빨리 만나러 가볼까?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고려제강이야. 고려제강은 80년 역사를 가진 세계적인 특수선제 1위 기업으로 초전도 선제를 직접 제작하고 납품하는 회사야. 고려제강은 2004년에 100% 출자해서 만든 자회사인 KAT를 통해서 초전도 선제 전문 사업을 펼치고 있어. 인공태양 안에 1억 도의 플라즈마를 띄워놓기 위해서는 일반 자석으로는 불가능한 엄청난 자기장이 필요해. 이 어마어마한 파워의 자기장을 뿜는 심장과도 같은 자석을 만들어낼 때 필요한 핵심 재료가 바로 초전도 선제야. 초전도 선제는 전기 저항이 거의 없어서 에너지 손실 없이 대용량의 전류를 보낼 수 있어. KAT는 전 세계에 7곳밖에 없는 초전도 선제와 가속 모듈 제조 기업 중에서도 세계 최상위권의 기술력을 자랑해. KAT는 2006년 한국의 인공태양 프로젝트인 K스타의 공급을 시작하면서 일본, 중국 수출은 물론이고 국제공동 핵융합 실험로 프로젝트인 이터에 약 1236억 원 규모의 선제를 납품한 실적이 있어. 25년 7월에는 이탈리아 DTT 핵융합 프로젝트에 257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까지 따내면서 기술력을 완전히 인정받았지. 자동차 타이어 보강제와 해상풍력 장치, 의료용 MRI 장비 등 초전도 선제가 필요한 곳 어디에나 최고 기술의 KAT 제품이 들어가 있어서 본업으로 꾸준한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이야. 그러니 KAT 지분을 100% 가진 고려제강의 재무제표는 그야말로 탄탄하지. 이익을 쌓아둔 유보율이 약 7000%에 달하고 부채 비율은 35%에 불과해. PBR은 겨우 0.37배에 영업이익률도 증가하는 추세야. 매출의 70%는 해외 14개국의 거래처에서 골고루 발생해서 더 믿음이 가? 굳이 단점을 꼽으라면 번 돈을 쌓아만 놓고 있다는 건데 이런 막대한 현금력을 바탕으로 최근엔 KAT의 차세대 고온 초전도 선제 생산에 300억 원을 투자하면서 폭증할 수요를 대비하고 있어. 앞으로 새로운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를 건설할 때 필요하게 될 1만 톤 이상의 대규모 초전도 선제 수요에도 맞출 수 있게 핵심 소재와 기술을 미리 준비하는 거지. 주식시장에서의 단점은 거래량이 부족한 기업이란 점인데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테마에 따라 변동성이 심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 두 번째 기업은 비츠로 넥스텍이야. 2016년 모회사인 비츠로테크에서 야심차게 첨단 미래산업 분야를 떼내어 분사했어. 비츠로 넥스텍은 액체 로켓 엔진의 제작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어. 설계부터 제작까지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 그래서 한국의 자랑인 누리호의 엔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연소기와 가스 발생기를 납품했고 이제 정부가 밀어주는 대한민국의 우주산업 공급망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는 기업이야. 플라즈마 관련해서도 고순도 플라즈마 시스템의 설계, 제작부터 운영까지
전반에 걸친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이 기술을 이용해서 폐기물 처리, 응용 장비 사업, 친환경 녹색 성장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어. 양성자 중이온 광가속기도 제작하는데 소재부터 설계와 생산, 설치 및 관리까지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증명했지. 이런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K-스타, 이터 프로젝트에 필요한 맞춤형 핵융합 장치를 제작하고 납품하면서 이제는 인공태양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세계적인 인공태양 전문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어. 인공태양에서 빛으로 넥스텍이 주력하는 분야는 디버터의 공급과 관리야. 디버터는 핵융합로 안에서 태양 중심부의 7배나 되는 1억도의 에너지 상태인 플라즈마가 활동할 때 그 열기로부터 방패처럼 장치를 지켜주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어. 동시에 마치 공기청정기 필터처럼 핵융합 반응 중에 생기는 불순물은 걸러내서 밖으로 뽑아내는 역할도 해. 디버터는 극도로 가혹한 환경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현재 기술 기준으로는 약 3에서 4년 주기로 교체해줘야 되는 소모품이야. 그래서 더 오래 버티고 열을 잘 냉각시키는 디버터를 개발하는 과제는 어느 나라의 핵융합 프로젝트에서나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 빛으로 넥스텍이 만드는 텅스텐 소재의 디버터는 한마디로 세계 최고의 혁신형 디버터야. 이터의 디버터 성능 기준을 3배나 뛰어넘는 내구성을 갖춘 이 디버터가 이미 K-스타에 들어가 있어. 디버터 설계 및 해석 분야에선 벌써 독보적인 진입장벽을 구축했다고 할 수 있지. 실적 흐름도 긍정적이야. 2025년 결산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3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1% 증가했고 영업 손실은 전년보다 48%나 줄이면서 흑자 전환을 향해 가고 있어. 올해 1월에는 최근 매출액의 90%에 달하는 약 273억 원 규모의 우주항공 통합 풍동장치 공급 계약을 따냈어. 3월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도 약 45억 원 규모로 차세대 발사체의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 인공태양 아니어도 든든한 실적이 받쳐주는 회사란 말이지. 빛으로 넥스텍은 2027년엔 흑자 전환, 2030년엔 매출 1,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렇게 정확한 팩트 확인해서 열심히 투자 정보 알려주는 골디의 주식과 경제, 구독과 알림 설정 해놓으면 꼭 도움될 거야. 한번 생각해봐. 골디 생각의 인공태양 이슈는 단순히 주식이나 경제 이야기가 아니야. 석유 한 방울 안 나서 내내 서럽게 수입 에너지에 의존해야 했던 우리나라가 더 이상 석유 사오는데 돈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봐. 그 돈을 국가 발전에 쓸 수 있다면? 혹은 전 세계에 인공태양 기술을 수출해서 오히려 에너지 패권국이 된다면 어떨까? 이야, 이거 생각만 해도 너무 뿌듯하다. 마지막 3번째 기업은 모비스야. 현대 모비스 아니니까 주의하고. 모비스는 핵융합로 안에서 1억도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통제하는 제어 시스템, 즉 두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1억도의 플라즈마가 허공에 갇힌 채로 구동되면 조금만 경로를 벗어나도 벽과 닿으며 장치가 망가지거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 모비스의 기술은 1초에 수만 번 자기장의 데이터를 계산하고 실시간으로 플라즈마를 조절하는 초정밀 제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플라즈마의 무사고 운전을 책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모비스는 이 분야에서 국내 유일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 골디가 좋아하는 게 유일, 1등 이런 말인 거 알지? 이터 사업에서 장비나 소재에는 꽤 여러 기업이 참여하지만 제어 시스템은 사실상 모비스의 독점 영역이나 다름없어. 이터의 6개 핵심 제어 영역 중 중앙 제어와 안전 인터락 등 무려 5개 영역을 모비스가 담당했거든. K-스타가 플라즈마 48초 유지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핵심 비결도 모비스의 흔들림 없는 제어 시스템 덕분이야. 세계 신기록 48초가 뭐 대단한 거냐고? K-스타를 지휘하는 한국핵융합연구원은 2026년 안에 플라즈마를 5분 동안 유지하는 게 목표인데 이 5분, 즉 300초만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그 순간 더 볼 것도 없이 전기 생산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턱을 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20년 가까운 연구의 마무리로 가는 이 작고 소중한 48초는 인류의 에너지 역사를 새로 쓸 위대한 기록이지. 그래서 모비스는 핵융합 에너지 이슈나 빅테크 기업의 인공태양 투자 이슈가 나올 때마다 투자자들의 수급이 강하게 쏠리며 급등하는 대장주 중에 하나야. 다만 아직은 실적보다는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테마주 성격이 강해. 2026년 하반기에 발표될 실증로 세부 설계 용역을 수주하는지 잘 체크해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도 좋을 거야. 핵융합 에너지를 상용화하기까지 긴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우리 골디 채널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적립식 투자, 분산 투자 잊으면 안 돼. 오늘 살펴본 핵심 기업 셋 요약해볼게. 인공태양의 심장을 만드는 세계 최고의 초전도 선재는 고려제강. 1억도의 극한 플라즈마로부터 핵융합로를 보호하는 방패인 디버터는 빛으로 넥스텍.
플라즈마를 안전하게 운행하는 두뇌인 초정밀 제어 시스템 모비스까지 살펴봤어. 그럼 이 종목들 언제 사냐고? 혹시 주가가 급등한다고 한 번에 따라잡으면 안 돼. 핵융합에서 시작된 인공태양 연구는 꽤 오래된 테마인데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정확히 알고 판단해봐. 첫 공식 연구는 2007년 프랑스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7나라가 모여 정식으로 출범한 국제공동 핵융합로, 즉 이터 프로젝트야. 이터는 항공모함을 들어올릴 만큼 자기장이 센 자석을 무려 에펠탑 3개 무게로 만든 30m의 핵융합로에 넣으려는 지상 최대 규모의 인공태양 프로젝트야. 무려 20조 원의 돈과 3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장대한 계획이 진행 중이지. 그 사이 미국에서는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이란 민간 벤처기업이 엔비디아, 빌 게이츠 등 내노라 하는 빅테크 자본의 막대한 지원을 받으면서 세계 최고의 인공태양 제조사라는 명성을 얻었어.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의 스파크라는 인공태양 프로젝트는 2030년대 초반에 첫 상업용 발전소를 완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 구글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는지 여기서 생산될 전력의 절반을 장기 구매하기로 벌써 계약부터 체결한 상태야. 현재 세계에서 제일 센 자석은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직 핵융합로를 조립하는 중이고 2026년 안에 처음 플라즈마를 발생시켜보는 게 목표라고 해. 중국 정부는 막대한 예산으로 연구자들을 직접 지원하면서 24시간 3교대로 실험을 돌리고 있어. 2035년 상용화를 국가적 목표로 삼고 맹렬히 추격하고 있어. 현재 장시간 운영엔 성공했지만 플라즈마의 온도가 우리 1억 도의 20%도 안 돼. 우리나라는 2007년 이터 사업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국내 기술로 10m 규모의 K스타 장치를 완성했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지휘하에 약 30개의 관련 기관, 학계, 기업들이 모여 불철주야 연구를 해왔는데 시간이 갈수록 눈부신 성과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 이터가 30m 크기의 거대한 구조물을 20년째 여전히 만들고만 있는 와중에 한국팀은 이터에서 맡은 거 다 납품 끝내고 다른 나라가 못 만든 것도 대신 만들어 납품하면서 우리가 분담하기로 했던 사업비를 거의 지불한 상황이야. 2007년부터 지금까지 이터의 9개의 핵심 부품을 조달하면서 핵심 기술을 확보했고 다른 6개의 참여국들로부터 수주한 실적만도 무려 1조 규모야. 특히 2025년에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원천 기술을 보유한 ARAA라는 특수 철강제를 만들었는데 인공태양이라는 고에너지 환경에서 긴 시간 운영에도 끄떡없는 소재로 인정받아서 프랑스 원자력 산업기술 기준에 공식 등재되었어. 한마디로 세계적 표준이 된 거지. 현재 상황이 이런데 우리 정부까지 팔을 걷어붙였으니 와, 진짜 대한민국이 또 해냈네. 할 날이 생각보다 빠를 수 있어. 지난 12월 우리 정부는 원래 2050년대로 계획했던 핵융합 일정을 무려 20년이나 앞당기는 발표를 했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2036년 완공을 목표로 전라남도 나주에 있는 에너지 국가산단협회다 국비 1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건설하기로 발표한 뉴스 봤어? 향후 10조 원 이상의 경제 파급 효과와 1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대규모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야. 우리나라는 이미 핵심 기술을 거의 확보하고 있잖아.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과 소형 핵융합로 등을 적용한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프로젝트인 K스타 2.0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수준이야. 자, 우리가 진짜 주목할 점은 완성된 인공태양 기술이 발전소 건설로 이어지는 건 2030년대 이후지만 핵융합로 건설에 필수적인 핵심 공급망 기업들은 훨씬 이전부터 주식시장에 강력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첫째, 주식시장은 보통 미래 가치를 몇 년씩 당겨와 기대감으로 움직인다는 사실. 그래서 둘째, 미국의 거물들이 투자한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이 목표대로 2030년 전에 기술 완성에 다가간다면 월가의 강력한 테마가 형성될 수 있고 셋째, AI 기술이 적용되면서 연구에 가속이 붙고 있다는 점 등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야. 오늘은 골디가 에너지의 판 자체가 뒤집히는 변화의 초입에서 인공태양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소개했어. 2027년 10월에는 서울에서 핵융합 에너지 컨퍼런스가 열려 세계의 인공태양을 움직이는 전문가들이 모두 모이는 행사니까 우리 골디 채널 투자자들은 그때까지 인공태양 시대를 이끌 한국의 대표 기업들에 꾸준히 관심 가져봐. 늘 믿을 수 있는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골디의 주식과 경제 채널. 오늘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줘. 시청해줘서 정말 고마워.